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먼저 다녀오고 그 다음에 옷도 좀 벗고요. 그리고 나서 심호흡 한번 하고 체중계에 올라가 본 경험이 저는 되게 자주 있는데요. 어제랑 똑같은 숫자를 보거나 오히려 더 느린 숫자를 보고서 그냥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이게 정체기구나 하고 확인하는 걸 그만뒀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정체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살이 안 빠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4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4가지만 확인하시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진짜 정체기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멈춘 기간인데요. 체중이 며칠째 그대로이신가요? 사흘인가요? 혹은 닷새 정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에서 정체기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체기라고 부르려면 체중이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상태가 2주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사흘, 나흘 정도 변화가 없는 거는 정체기가 아니라 그냥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체중 확인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체중은 하루에도 1kg 정도 넘게 오르내린다는 걸요. 어제 저녁에 국물 있는 걸 드셨다면 오늘 아침 숫자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화장실을 또 다녀왔느냐 아니느냐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수분이 붙었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도 있죠. 이런 변동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살이 빠졌다 쪘다라고 판정을 내리시면 어떻게 보면 이건 노이즈를 계속 보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기간을 늘려서 보시라는 겁니다. 매일 재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판단을 하지 마시고 최소 2주치를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판단하지만 전체 기간을 보고 이게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잖아요. 우리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2주치씩 쭉 누적을 해놓고 우하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횡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하루하루는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주를 이어놓고 봤을 때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2주가 아니라 3주째 그대로인데 그럼 정체기 맞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확인할 게 또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처음에 빠진 게 정말 지방이었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다이어트 시작하고 첫 1주에서 2주 사이에 막 2kg, 3kg 이렇게 쑥쑥 빠지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기분 좋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대부분은 지방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해 두는데 이게 근육하고 간에 들어있는데 이 글리코겐은 혼자 저장되지 않고 물을 끌고 다니거든요. 생리학 교과서에서는 이 글리코겐 1g당 대략 3g의 물이 함께 저장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이 글리코겐부터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건데요. 글리코겐이 빠져나가면서 붙어있던 물도 같이 빠지는 거죠. 초반에 체중계 숫자가 뚝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몇 주 지나서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하면 이 수분이 다시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은 지방대로 빠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수분은 늘고 지방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체중계 숫자만 봤을 때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두고 정체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포기하시면 정확히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만두시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럼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세 번째에서 알려드릴게요. 이 세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체중계 말고 다른 지표를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체중계에 찍히는 숫자에는 지방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의 근육, 수분, 뼈, 방금 먹은 음식, 아직 안 나간 배설물들까지 전부 들어있는 몸무게가 체중계에 찍히는 거죠. 그래서 체중계 하나만 보고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는 내가 시험을 쳤는데 영어에서 100점 맞았다 그래서 내 시험 성적이 전부 100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가장 쉬운 방법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사진이죠. 눈바디 많이들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명까지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조명에 따라서 우리 몸이 또 달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다면 그것도 조명의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대를 설정하시던가 아니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현관 같은데
전신 거울을 놓고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직후가 조건이 제일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4주만 모아놓고 나란히 놓아보시면 체중계에서는 안 보이는데 눈으로는 변화가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줄자인데요. 허리둘레를 2주에 한 번씩만 재보시는 겁니다. 체중이 그대로인데 허리둘레가 줄어있다? 그렇다면 지방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죠. 이 재실 때는 배꼽 높이에서 숨을 편하게 내쉰 상태로 매번 같은 위치에서 재셔야 비교가 정확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평소에 입던 바지죠. 조금 끼던 바지가 편해졌다면 그건 숫자보다 더 정직한 신호죠. 혹은 허리벨트 구멍이 한 칸 이동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신호고요. 지금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쓰지 마시고 두세 가지를 한번 같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사진이 달라 보이고 허리둘레가 줄었다면 그건 정체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이어트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세 가지 다 2주 넘게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정체기로 보셔도 돼요. 그럼 진짜 정체기가 맞다면 내 몸이 고장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실 거는 몸이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체기는 몸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죠.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체온을 36.5도 근처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항상성 중에 하나고, 우리 몸은 우리 몸을 계속 유지해오던 그 상태로 계속 지키려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체중이 줄어들면 몸은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되돌리려고 해요. 또 다른 분들은 이거를 우리 신체에 메모리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시죠. 이게 실제로 측정된 연구가 있는데요. 2016년도 오비시티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체중을 크게 줄인 사람들을 6년간 추적했더니 줄어든 체중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기초대사량이 더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됐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아껴 쓰는 쪽으로 바뀐 거죠. 호르몬도 마찬가지인데요. 2011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체중을 줄인 뒤에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올리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늘어나는데 이 상태가 1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 배가 더 고픈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움직임도 줄어들거든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게 되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세도 덜 바뀌게 되죠.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운동 외의 시간에 쓰는 열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먹은 양을 실제보다 적게 기억하는 경향도 있어요. 1992년도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이때 발표된 연구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살이 안 빠진다고 호소한 사람들의 실제 섭취량을 정밀하게 측정해 봤더니 본인이 기록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드시고 있었던 거죠.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체기가 길어질 때는 며칠만이라도 드신 걸 그때그때 적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오늘 영상에서 말한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멈춘 지 2주가 안 됐다면 정체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초반에 빠진 건 상당 부분 수분이었을 거고 지금이 오히려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중계 말고 사진과 줄자와 옷 같은 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2주 넘게 변화가 없다면 몸이 적응 중인 거지 고장난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체기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더 굶으시거나 하루아침에 운동량을 크게 늘리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몸이 이미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더 몰아붙이면 오히려 더 버티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시던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2주만 더 지켜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체중 변화는 사람마다 차이가 커요. 나이도 다르고 근육량도 다르고 또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 정말 오랫동안 변화가 없거나 몸에 다른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은 정체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구간인 거예요.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